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1등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얼마 전에도 현대차라던가 혹은 SPLC를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을 분석해드렸고, 이번에는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아니고서는 언제 관심을 갖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투자를 한번 진행했었고 한 50% 정도의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나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필승 라이브인데 이 멤버 전용으로 분석을 해드린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지금 여기 에너지계의 구글, 이게 이제 블룸 에너지인데 지금 보시면 맛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12달러에서 이제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렸고 지금 보시면 24달러죠. 대략 100%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멤버 전용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린 이후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50% 정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50%가 더 상승해 버리면서 기회를 놓쳤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 기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좀 재무제표라던가 혹은 이 블룸에너지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의 성장성을 좀 봤을 때 굉장히 좀 괜찮다. 그러니까 보통의 보통의 성장주들, 특히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적자 투성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수주 잔고라던가 이런 것도 좀 깊이 보면 별거 없는 경우가 많아요.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수주 잔고와 그리고 글로벌 유수의 업체들과 이미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강점을 가진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블룸 에너지와 좀 비교가 되는 게 뭐 플러그 파워, 뭐 아니면 퓨어스 에너지, 뭐 발라드 파워 시스템 이런 경쟁사들과 좀 비교가 되는데 일단 매출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매출 부분에서 최소 3배 이상의 좀 차이가 좀 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시가총액 부분에서는 오히려 블룸 에너지가 퓨어스 에너지 외에 그러니까 이 플러그 파워라던가 혹은 발라드 파워 시스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현재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가장 높고요. 특히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SOFC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 퓨어스 에너지가 뭐 만들 수 있다고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수주장부를 좀 보니까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좀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SFC를 정말로 개발을 하고 블루에너지처럼 효율적으로 수소 에너지라던가 혹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다면 그 정도의 잔고밖에 없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전히 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수소 쪽에 좀 투자를 한다면 블루에너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매도 추천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경쟁사 대비해서 일단 SOFC라는 이 3세대 수소연료 전지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나 SOFC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 발전소라던가 혹은 대규모 빌딩 아니면 주택, 선박 이러한 좀 부가가치가 큰 요소에 좀 설치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특히나 이 SK건설과 합작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소에너지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미 뭐 한국의 파주라던가 수원, 분당, 대전, 창원의 발전소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짓고 있는 거 포함해서 있는 겁니다. 짓고 있는 거 포함해서. 그리고 삼성중공업과도 협업을 통해서 완전한 친환경 조선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 수주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SOFC가 이 고온에서 보통 600도 이상의 고온의 열을 내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체가 작은 뭐 수용차라던가
개인 주택, 그러니까 개인 주택에서 쓰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 엄청난 고부가 가치가 있는 발전소라던가 빌딩, 선박, 기차라던가 이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저는 꾸준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SOFC를 보면 이 촉매가 니켈이에요, 니켈. 참고로 SOFC 외에 이제 1세대 수소연료 전지라고 해서 2세대는 안 씁니다. 2세대는 거의 뭐 통과가 되는 부분이고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애매하긴 하죠. 1세대에서는 이제 PEFC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뭐 SPO셀도 이 1세대를 통해서 1세대 연료전지를 통해서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했고 또한 생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 PMFC 같은 경우는 제가 현대차에서도 말씀드리고 SL 퓨어셀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형 그러니까 수용차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이고요. 가정용에도 쓸 수 있고 작은 건물에서도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열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은 SOFC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제성은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촉매가 니켈이죠. 굉장히 좀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이 1세대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촉매가 100금이에요. 100금. 물론 앞으로 구리를 통해서 촉매를 100금이 아닌 구리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여전히 이것은 얘기일 뿐이고 현재로서는 100금을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경제성 자체가 좀 차이가 좀 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미국의 이제 에너지국이죠. 이제 DOE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이미 2050년까지 4배 이상의 지금 수소연료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최소 4배 이상의 에너지를 수소연료 에너지로 이제 대체를 하겠다. 이 정도면은 현재 기준으로서는 최소 미국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양의 14%가량 되는 이 어마무시한 에너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화석연료 발전소가 지어져 있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수소연료 에너지 발전소만 짓겠다라고 해도 이 14%를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발표를 한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SOFC를 필두로 한 전 세계 1위 이제 수소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블룸에너지가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이제 회사가 좀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2002년부터 SOFC 개발에 이제 착수를 했고요. 거의 전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첫 수주를 따냈고 구글이에요, 구글. 참고로 이 구글에서 밝히기를 앞으로 이 서버 관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블룸에너지의 수소연료 전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고 그 부분에 대한 실행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물론 지금까지 블룸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별로 높지가 않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여전히 5조 원 이하로 굉장히 작은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리스크예요, 리스크. 그러니까 이 SOFC, 그러니까 수소연료 전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여전히 환경적으로 유해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리스크이고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유해하다고 해서 석탄 발전 화력소라던가 혹은 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발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친환경적인 건 맞습니다. 일단 석탄 화력 에너지에 비해서는 40% 이상이 이제 환경 친화적인 것이고 이제 가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무려 60% 이상이 이제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이제 이미 기술적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5년 전에 정확히 기억하는 게 이 테슬라가 반토막 났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테슬라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참고로 그때의 테슬라도 굉장히 고평가였습니다. 네, 그때의 테슬라도 굉장히 고평가였어요. 그런데 그때 테슬라가 반토막이 났던 이유가 이 전기차가 이 화석연료 에너지 그러니까 내연 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절대 친환경적이지가 않다. 결국 유해가스라던가 혹은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양을 보면 오히려 전기차 에너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구심이 시장에 팽배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불과 5개월 정도 만에 반토막이 났었는데 저는
결국에는 뭐 기술적으로 이미 증명을 다 해냈죠. 테슬라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석탄 에너지라던가 혹은 가스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더 친환경적인 것은 맞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사실 기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맞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을 갚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블룸에너지는 주가의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맞는데,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부터는 흑자가 날 기미가 보이고 있죠. 이미 영업이익 흑자로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내년부터는 저는 완전히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1년 정도 후에는 어느 정도는 결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금 국내에서도 전 세계 최대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공단을 블룸에너지와 SK건설에서 이제 합작해서 만들고 있는 것은 맞고요. 향후에 뭐 대형 빌딩이라던가 혹은 공동주택동에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선박이라던가 기차 발전소 외에도 빌딩, 주택 그리고 선박에서까지 이러한 연료전지를 쓰일 수 있도록 충분히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도 사실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뭐 데이터 센터에서라던가 뭐 에키닉스의 데이터 센터, 뭐 구글의 데이터 센터 이쪽에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뭐 아마존의 물류 센터에서도 이제 들어갈까 말까 이런 수 공방이 좀 있는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친환경 에너지,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ESG 중에서도 이 친환경적인 그런 기업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완전히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주목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2008년부터 꾸준히 이제 SOFC에 대한 그런 개발과 그리고 납품을 이루면서 수소연료 전지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 있고 이미 SK 측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SK 측에서도 뭐 기술적으로나 혹은 안정성, 성능으로 봤을 때 이 블룸에너지의 SOFC 타입인 수소연료 전지가 가장 좀 적합했다라고 이미 밝혀지고 있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참고로 이 연료에너지 효율이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 50%를 여전히 크게 밑도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 블룸에너지의 수소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65%입니다. 65%. 그만큼 다른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에너지 효율이 41%예요. 41%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90%라고 이제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90%가 나올 때에는 환경을 오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한 엄청난 이제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면서 이 수소연료 전지 에너지를 개발했을 때 그때 90%가 나오는데 그때는 뭐 이미 친환경적인 그런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가치가 사실 사라지는 건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두산 퓨어슬이라던가 블룸에너지의 이런 시가총액이 어,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얼마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매출액이라던가 혹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꽤나 큰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오히려 저평가가 아닐까? 오히려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나 여전히 적자이고 어, 완전한 성장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안정성이 없는 성장주의 주가가 좀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선박에서도 이제 삼성중공업의 선박에서도 이제 이 SOFC 연료전지 그러니까 블룸에너지의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에도 지금까지는 발전소라던가 혹은 엄청나게 큰 공단에서만 이제 쓰였던 것은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쓰였던 것은 맞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열 발생 양이라던가 혹은 안정성을 완전히 입증시키면서 선박까지 이제 건물이라던가 선박까지 진출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이 될 것이고 또 조금씩 더 축소시키면서 뭐 물류센터 이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분석이었고 뭐 1세대부터 3세대까지 SOPC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플루메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